집에 들어서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 옷, 신발 이렇게 칼로 찢어놓은 거. 칼로 다 찍찍 긁어놓고 멀쩡한 게 진짜 한 개가 없었어요. 누군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 옷과 가방, 신발까지 모조리 칼로 찢어놓은 겁니다. 애들 사진에다가 얼굴에다가 연도 칼로 다 찢어놓고. 저거는 좀 심한데. 실제 사진입니다. 누가 저런 괴상한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좀 진짜 놔줬으면 좋겠어요. 행복을 난도질 당한 가족. 대체 누구의 소행일까요?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 이곳에서 당한 일은 여전히 공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장 서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었고. 한 남성이 차에서 꺼내든 건 낫이었습니다. 낫이요? 와요 얼른. 그리고 사정없이 창문을 깨부숩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휘두르는 낫을 피해 도망쳤지만 결국 남성에게 잡힌 녀석 소나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한 손으로는 낫을 안 놓고 있고 한 손으로는 엄마를 끝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아빠 손 하나하나 펴가면서 낫을 다 뺏어서 가지고 절로 숨겨놨고. 아니 아빠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끝까지 안 놓고 있으니까 시민이 와서 아빠 손가락 펴서 엄마를 빼내줬어요. 아내를 살해 위협한 남편.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조수석에 타고 그 사람이 운전석에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한쪽 팔로 이렇게 감아요. 지금 내가 너 눌러서 숨통 끊어서 그냥 논두렁에 던지면 너는 그대로 끝나는 거야. 제가 무서워서 이 코너 돌 때 뛰어내린 적 있어요. 수시로 그렇게 절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뭐 너를 죽일 수밖에 없구나. 이 뭔 소리입니까? 아니 처단한다가 이게 아내한테 할 말이냐고요? 1987년 결혼한 두 사람. 가정폭력은 신혼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첫 친정 아들이라고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갔다가 하룻밤 자고 왔더니 쇠 봉으로 된 밀대 걸려가 있었어요. 그걸 갖고 와서 엎드려 뻗치라고 그래요. 네? 그게 휘었어요. 휘었지 모르겠어요. 아마 진짜 그때 제 엉덩이가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진짜 막말. 남편의 무차별적인 폭행. 늘 숨죽여 봤던 자녀들에게도 악몽으로 남아있습니다. 항상 때릴 때는 안방으로 끌고 가셔서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여기를 잡던지 아니면 바지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어지거든요. 밟고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벨트 풀어서 벨트로 때리고 배걸레를 때리다가 배걸레 앞쪽 그 걸레 쪽이 부러졌을 거예요. 아니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대체 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걸까? 이유가 날 데리고 한다고 그랬고 반찬 투정이 상당히 심해서 반찬을 해주면 밥상도 수시로 엎고. 반찬 투정이 너무 심하니까 반찬도 항상 8가지 이런 식으로 차려줬어.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엎고 싱크대로 가가지고 엄마가 만들어놓은 그 찌개 국 냄비 이걸 그냥 다 김치통 있으면 김치 다 엎고 막. 아유. 결혼 생활이 괴로웠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때부터 여자 만나면서부터 쌍욕도 심해지고 바람을 피워서 집까지 아파트까지 얻어줬어요. 거기를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고 차 한 대 이렇게. 참다 못해 상간녀를 찾아간 아내. 그런데 돌아온 건 남편의 잔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친정으로 이제 도망을 갔다가 연소송 제기를 해서 나가 있는데 친정 식구들에게도 살해 협박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예? 내가 네 동생 씨까지 다 말려버리겠다. 중국 사람들 5천만 원만 주면 사니까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리고 네 친정 식구들 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먹으면 못하냐? 충분히 해. 당시 남편이 막내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초6에서 중1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저를 학교 안 보내고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거기에 저 혼자만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오피스텔 안에서 하루 종일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상간녀하고 여행을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애들 내팽개쳐놓고 그러니까 그 소장 냈던 거 다 그냥 취소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냥 나만 참고 살겠다. 결국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포기하고 2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내. 그런데 남편 분노의 화살이 친정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총을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저희 친정 엄마 아빠 죽인다고 총 가지고 올라왔어요. 네? 저희 장모 장인 어른이잖아요. 근데 개 같은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친정 식구들까지 해코지 당할까봐 남편의 강요대로 친정과 연을 끊고 살아온 세월. 가슴에 한으로 남은 게 많습니다. 그 친정 아버지 장례식 못 간 거, 아이고. 친정 엄마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도 병원을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문제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폭행은 집안뿐만 아니라 회사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에? 화를 못 이겨 사무실 유리창을 모조리 깨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쭉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상간녀를 회사에 데려오는 뻔뻔함도 보였다는데요. 오늘하고 왜? 이리 와, 나가 살아올라니까. 또 나가 당장. 바람핀 여자도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로 또 그 저 중국 옷가게 하는 여자 또 저기 씨랑 등산하면서 또 제주도에도 있었고 한 8명째라는 거. 8명이요? 야, 이게 남편의 도대체 외도는 끝이 없었습니다. 여자들과 여행을 다니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답니다. 산으로 바다로 많이도 돌아다녔네요. 상간녀와 나눈 대화들입니다. 아이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호텔도 가고 참. 아, 저거 봤을 때 아내 심정이 어땠을까요? 문자로 주고받고 하면서 여자의 음부를 찍어서 서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 음부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그걸 보고 낄낄거리고 있고. 그게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회사. 시작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고 합니다. 일 자체가 천막 일을 하고 길에다가 깔아놓고도 하고 그때는 내 가게도 없었고 제가 이렇게 배가 불렀어도 막 주말도 없이 일을 했을 때니까 가서 저녁에 사무실에 혼자 깜깜한데 일하는데 미신 같은 거 일 다 해서 아이들 키우며 악착같이 일했다는 아내. 주변에서도 인정할 정도였답니다. 젊은 여자가 길바닥으로 미신하다고 천막을 그냥 그렇게 닫고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아유 좀 불쌍하더라고요. 집에 많은 일을 했죠. 성실하시고. 다행히 노력한 만큼 일이 잘 풀렸고 92년 업종을 바꾸면서 사업 규모도 커졌습니다. 현재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의 매출액만 연간 200억이 넘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10년 전부터 두 딸도 함께 일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딸들과 상간녀가 마주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빠한테 이제 점심 먹자고 얘기하러 제가 2층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바람난 여자랑 같이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 여기 왜 있냐? 전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마자 아빠가 갑자기 그 상태로 계단에서 저를 밀치면서 저 멱살을 잡고 사정없이 그냥 거기서 때렸어요. 저를. 현장 사람들이 신는 안전화랑 안전모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이고. 잡히는 대로 잡아서 안전화로 저를 멀리 내려 찍고 어? 분에 못 이겨서 옆에 있던 소화기 들어서 소화기로 저한테 던지고. 아니, 상간녀를 옆에 두고 지금 자녀를 때리는 거예요? 딸을 저렇게 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잠시 뒤 탕비실에서 칼을 들고 나옵니다. 칼을 들고 왔어요. 어우, 시칼 들고 나오셔가지고 저희 그냥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애들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자칫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큰딸이 신랑이 끝에 아버지가 잡고 있던 칼을 뺐습니다. 그런데 맞으면서도 손에서 칼을 놓지 못하는데요. 그 칼 노는 다시 잡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못 놓겠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잡고 뭐가. 한 시간을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유. 칼을 뺏긴 아버지는 이번엔 차에 실린 쇳덩어리를 집어듭니다. 왜 저래요? 딸의 차를 부수고 딸에게 쇳덩어리를 던져버립니다. 아 저러다 정말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오히려 당당했다는데요. 야, 네 남편? 그래! 내가 내 남편 집었지 내가 왜 약했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요. 이게 끝이 없으면.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때 칼로 아빠가 나 찔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아버지. 아, 용서가 안 됐지만 문제 삼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와서 이거 정식 접수해라. 정식 접수를 해라. 가족끼리 다 아니니까 그냥 넘기자 그랬거든요. 그렇게 돼서 또 그 사건을 정식 접수를 또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 분노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얘가 결혼식하고 그 축의금을 경사나 축의금을 제가 아마 구석에다 넣어놓고 얘 통장에다 넣어준다고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회사에서 몰래 그 돈을 횡령에다 넣어놨다고. 이 뭐 5만 원짜리 이렇게 뭉치로 이렇게 고무줄로 다 묶어져 있으니까. 어허. 이게 무슨 짓거리야 너 지금? 너 도둑질하냐? 그거 축의금 저 넣어줘야 되는 거 그거 안 준 거야. 너 내가 너 칼로 내가 죽여버리려니까. 난 그냥 죽여버리려니까. 너 진짜 조심해라 해. 너 앞으로 출근하지 마. 그날로 회사에서 아내의 책상을 빼버리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했다는데요. 이야. 거기를 지네 둘이 살겠다고 그 여자를 데리고 등록해놨던 자동차 관리소에 가서 우리 거 다 빼고 지 둘이 타고 다니는 차 등록을 해놨어요. 에이 참. 짐이라도 챙겨가려고 열쇠공을 불러 집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니 저게 다 뭐예요? 옷을 다 찢어놨대요. 와. 이게 칼자국이에요. 이렇게 칼로 면도 칼로 다 칼로 다 찢어놓고 성한 게 진짜 한 개도 아, 다 없더라고요. 못 쓰게 만들어 찐한데요. 버렸네요. 남편이 저지른 만행의 흔적은 아직도 집 안에 남아있는데요. 증거품으로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나마 멀쩡한 것만 골라서 빼갔는데 오물까지 뿌려놓고 막 그런 곰팡이도 피고 가족 사진에도 분풀이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아니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아유, 한편으로 놀랍습니다.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폭력성을 드러냈던 남편. 그 끝을 보여준 건 22년 9월에 일어난 낮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집에서 상간녀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자식들이 우연히 보고 따져 묻자 엄마를 부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아내를 갑자기 왜요? 아버지 차가 여기 서 있어서 잘 따라오라 하셔서 같이 출발을 했는데 아버지가 여기에서 차를 바로 입건을 하시고 차를 이쪽 등에 세우셨어요. 폭력을 휘두를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때 엄마도 차 따라 부순 앞길 도로에 도로 자꾸 저거 나 근데 낫을 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돼요? 아유, 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아내를 붙잡은 남편. 사람들이 말려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너 내가 죽여버리. 일 잡으셨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내려서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망쳐서 왔는지 나중에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내 옷은 다 찢겨져 있고 특수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남편. 불구속 기소로 하루 만에 나온 그는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고소 취하지 않으면 손자들 앞길까지 맞겠다. 이거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두 딸도 해고했습니다. 35년 동안 모든 걸 참고 감내해온 아내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여태까지는 나 혼자 그냥 희생하면 내 애들도 그렇고 내가 막아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버텨왔는데 상간녀를 데려다가 심지어 애들까지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서 이제 끝을 내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돌아온 건 원망과 연을 끊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부 아내 탓이라는 거네요. 적반하장이죠. 자녀들이 메시지 받고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8월 낫을 휘두르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게요? 그냥 막 눈물밖에 안 났어요. 아무도 우리 안 도와주는구나. 그때 심정이 차라리 그때 낫에 내가 맞을 걸. 그럼 이 상황 끝났을 텐데 이 생각도 들었어요. 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보복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 박 씨는 가족들에게 해온 일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MBC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대표님, 대표님이 여기 안 계세요. 그럼 씨는 계시나요? 잠시 후 남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공금을 횡령을 하고 그 횡령을 못 하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저보고는 바람 폈네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접대 안 합니까? 가족이 상간녀로 지목한 여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랐습니다.
제가 보니 저 당뇨 합병증에 안 아픈 일 없이 지금 근데 누군가한테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격리 아줌마가 밥도 해주기도 하고 한 6, 7년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우리 집사람한테도 다 얘기를 했고 그걸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더 사람이 악질적으로 변해갔어요. 더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여자를 만나는 걸 저희한테 왜 숨겼으며 왜 몰래 데리고 왔으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직접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래 오늘이요 6시 한 반경에 35분 오세요. 약속한 장소로 찾아간 제작진. 그런데 이거요? 제작진을 보고 황급히 사무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종적을 감춰버린 남편 박 씨. 대표님. 문도 잠가놨습니다. 아니 전화로 당당하던데 왜 숨는 거죠? 아니 오라고 해놓고 뭐죠 이게? 그러니까요. 끝내 남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부부의 연을 끊어내는 게 이렇게 힘들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보낸 내용 증명이 20건도 넘는다는데요. 지금 내용 증명 온 게 최근에 온 거 집 비우라고 명의가 이제 남편 명의다 보니까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온갖 이유로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 집 명의가 제 명의였거든요. 근데 거기 침입했다고? 가족 별장으로 지은 제주도 집이 회사 연수원 용도였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연수원 현판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바람난 여자하고 둘이 이걸 붙이고 있어요. 상간녀와 함께 연수원 현판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제주도에 있던 지인이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다고 해요. 아유. 이후 아내가 제주도 연수원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고소한 남편. 거짓말로 고소를 한 거네요, 그러면. 현장실 나왔는데 이거 말고 또 있어요. 그때 고소장 남반에서 가서 조사받으러 간 게 4번인가 5번. 딸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큰딸 집 할 때는 사위가 다 보태가고 했거든요. 제가 기껏 줘야 저는 그냥 1, 2천에 불과한데 1억 5천이가 얼마를 또 제가 몰래 갖다 줬다고 그거 내놓으라고 또 내용 증명 보내고. 에이. 사위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데요. 저희 회사 지게차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쓰신다고 해서 이제 드렸는데 좀 쓰시다가 이제 안 쓰고 이제 방치된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빌려드렸던 지게차를 돌려받기 위해 전화통화를 한 사위. 저희 거 그 1톤 전동 지게차가 있거든요. 가져가거나? 그게 저희 게 아니라 저희 거래사 건데 갖다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가. 이후 지게차를 싣고 왔다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지게차 보관료를 청구해왔다고 합니다. 아 빌려가놓고 보관해 준 거다? 3,650만 원을 요구했어요. 야. 황당했죠. 이거 그동안에 보관했었다 무단으로 그 돈 내라 이렇게 온 거죠. 참. 황당하죠.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사용료를 달라고 해야죠. 남편 박 씨는 왜 그런 걸까? 그거 사실이 아닌 거 내용 증명 보내면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제가 그럼 누구 찍어야 되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외부 사람들은 다 모르죠. 그 진짜인 것처럼 말하니까 다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전문가는 남편의 이런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볼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은 본인이 이거를 설득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믿어줄 것이다라고 자신에 대한 어떤 망상, 과대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러한 과대망상 때문에 나는 항상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옳은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남편 박 씨는 바람을 피운 건 오히려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바람을 핀다는 소리를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모텔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저한테 해주고 사위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담을 하기도 했답니다. 장모가 어떻게 생겼고 이 장모가 누구한테 대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사위한테 제 남편한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자녀들에게 엄마의 외도를 확인시켜주겠다는 일도 있었다는데요. 엄마가 바람핀 걸 본 적이 있다는 사람한테 그럼 전화를 걸겠대요. 무슨 부동산인가 싱가포르를 이렇게 해줬으니까 거기에 전화번호 뜬 거 제가 그래서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도 저장을 해놨어요. 뜨는 거예요. 끊임없었던 외도와 폭력.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이혼 소송을 했지만 1년 6개월 동안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그만큼 준비를 해서 내가 답변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전날 한 건을 더 거기다 얹어요. 청구 취지 변경을 해서. 그러면 또 한 2달이 미뤄져요. 또 재판 날짜가 되니까 또 다른 거를 갖다가 또 얹어서 청구 취지 변경을 또 해요. 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 한 번도 날짜를 재판 한 번 제대로 안 했고. 이혼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소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떤 법적으로 속된 말로 먹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정신적으로 소모가 되니까요. 정신적으로 말려 죽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산 분할을 시작해야 하는데 동등한 비율에서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데 씨께서는 뭐 아예 지분이 없는 기여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니까요. 소송을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 오히려 내가 피해를 받았으니 내 피해를 보상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돈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버리든 아니면 가족을 버리든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향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고 있는 박 씨.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시 찾아갔는데요. 대표님, 전 실화탐사대에서 왔는데요. 잠깐만 이야기해 줄 수 없을까요? 대표님, 나수로 사건도 있잖아요. 가족들한테는 늘 당당하시던데 왜? 상간녀로 지목된 송 씨는 어떤 입장일까? 안녕하세요. 네, MBC 핸드폰 맞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 제작진인데요. 저 권호정 PD라고 합니다. 그 씨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게 아이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뭐 할 말이 있겠어요. 35년 동안 참고 견디며 쌓아올린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딸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는데요. 남편은 횡령한 돈으로 차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횡령해온 돈 단위로도 없고요. 거래처들 도움 받아서 여기까지 진짜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막내딸 집 담보로 잡혀서 대출도 받았고 또 아는 지인이 또 돈을 좀 일부를 빌려줘서 그 돈을 갖고 또 영업하는 데 썼고. 모든 게 무너진 듯 막막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엄마랑 언니가 하던 업무를 좀 배워서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어도 해야죠. 생계가 달려있으니. 아이고, 처음으로 웃네요. 그런데 남편의 생트집과 협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입처한테 우리 물건 못 주지 말라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공갈반 협박반 했다고 해야 될까요? 방해도 좀 하고 그래도 꿋꿋이 하고 있어요. 숨죽이며 견뎌온 긴 세월. 이제는 그 무거운 한숨을 모두 내뱉고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은 바람뿐입니다. 아버지 갈 길, 어머니 갈 길 그냥 따로 좀 빨리 분리돼서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 놔줬으면 좋겠어요. 2달 먹고 편하게 좀 살다가 뭐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그렇게 살다 죽어요.